안녕하세요. 대중미디어 문화 플러스 음악연구소 감각의 대표이자 대중영화 전문 강사 켄입니다. 오늘은 책으로 감각을 깨우다라는 새 컨텐츠로 감각연구소의 다나와 켄이 쓴 책이나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책이나 글들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쓴 천만 한국영화 속 숨겨진 플롯의 비밀이란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천만 한국영화를 가지고 대학이나 기관, 기업에서 강의와 강연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더 추가하고 정리한 책입니다. 책의 컨셉은 10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누가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쓰려고 했고요. 그리고 90분에서 120분 정도 한 편의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이면 충분히 다 읽을 수 있게 썼습니다. 또 가방에 쏙 들어갈 수 있게 작고 가볍게 제작했습니다. 책을 보기에 앞서 감각연구소의 구독자이자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 2021년 1학기에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분들이 제 강의에 대해 평가를 해주었는데요. 너무 좋은 점수와 강의 평가를 남겨주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연구와 창작 그리고 강의 개발을 하면서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 말이 저에게 다시금 용기와 힘을 주었네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해주었던 지금 이 말들을 마음 깊이 되새기며 힘내고 또 힘내겠습니다. 앞으로도 누가 들어도 재밌고 유익한 강의와 강연을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강의와 강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이 있기에 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이야기로 넘어와서 오늘은 천만 한국영화 속 숨겨진 플롯의 비밀에서 영화 강연을 시작하다와 프롤로그의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영화 강연을 시작하다의 6페이지 6번째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영화를 보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20대 커플로 보이는 두 분이 방금 보고 나온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영화를 봤기에 영화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궁금했습니다. 남자분께서 돈 아까워. 영화 진짜 재미없다. 여자분께서 난 재밌던데? 왜 재미없는데? 남자분께서 뭔가 영화가 이상해. 그냥 재미없어. 여기서 뭔가 이상한 게 뭘까요? 이 대화를 우연히 듣고 남자분이 여자분에게 뭔가 폼나고 멋지게 영화에 대해 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텐데 라고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2시간 동안 영화를 보고도 재미없는 이유에 대해 말을 못할까요? 생각해보니 대중상업영화를 어떻게 관람해야 하는지, 왜 재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왜 재미가 없는 건지 이런 교육은 영화를 오랫동안 공부한 저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중상업영화에 대해 연구하고 이런 교육을 강의로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7페이지 3번째 줄까지 읽었고요. 여러분은 대중상업영화를 보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분명 대중상업영화는 예술영화나 작가주의 영화, 다양성 영화와는 관람하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그러면 대중상업영화를 어떻게 관람을 해야 더 재밌게 관람할 수 있고 2시간 동안 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공부한 저도 이런 걸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중상업영화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고 예술영화나 작가주의 영화로 공부를 해서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쉽고 재밌게 강의할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대중상업영화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연구 개발한 강의가 2016년 서울시 학습 모델 발굴 시범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대중상업영화에 대해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프롤로그 부분인 11페이지 7번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영화사를 보면 할리우드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전쟁으로 유럽에서 영화를 만들기 어려워지자 미국은 할리우드 영화를 유럽에 수출해 많은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러던 중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IMF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영화관을 찾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화 산업이 안 될 줄 알았는데
할리우드는 다른 산업에 비해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경제 불황에도 영화를 보러 오는 관객들이 많았던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먹고 살기 힘든 날들 속에서 사람들은 현실에서 결핍된 것들, 그 반대로 열망한 것들을 영화를 통해 채워 넣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미국 사람들은 자국의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재미와 감동을 느끼고 위로를 받으며 힘든 현실을 이겨내려 했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 한국 영화 안에도 대한민국 사람들의 내면에 결핍되고 반대로 열망하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결핍과 열망을 영화의 플롯에서 찾아보면 왜 관객이 천만 한국 영화에 빠져들었는지에 대해 이유를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는 열망과 결핍이 천만 한국 영화 플롯 안에 키워드로 숨어 있고 이로 인해 대중의 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만 한국 영화를 통해 재미와 감동을 느끼고 힘든 현실을 이겨내는 게 아닐까요? 1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천만 한국 영화 19편 중 우선 10편의 플롯을 분석하고 공통의 키워드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